나도 소시적엔 락과 헤비메탈 음악에 열광하던 헤비메탈 키즈였고, 대학생이 되면서 주변에 흑인 음악 듣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흑인 음악에 빠져들면서 특히나 주변에 힙합에 미친 인간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나도 힙합 음악에 아주 흠뻑 빠져들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당시 내가 심하게 알았던 음악 꼰대병이 락부심에서 힙부심으로 살살 넘어가면서 2000년대 초반 한창 힙합 음악으로 졸라게 꼰대질을 하고 다녔단 말이야. 암튼 곧단 아주 부끄러운 흑역사의 시절을 나랑 함께 해준 내 찐친 베프놈이 있었는데, 이놈도 나랑 같이 HIP, HOP 힙합 정신이 충만하던 녀석이었거든. 그러니까 나랑 베프가 됐겠지. 그런 녀석이었지만 내가 이놈에게 유일하게 불만스러웠던 게 MC몽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였어. 그냥 혼자 좋아하고 혼자 들으면 그만인데 노래방만 가면 그 재미도 없는 MC몽 랩을 웅얼웅얼거리는데 그때마다 힙합 꼰대는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거지. 야, 이것도 힙합이라고 엥 이러면서 아주 겁나 못마땅해 했던 거지. 암튼 그때 음악 꼰대인 나는 MC몽의 음악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못난 꼰대병이 치유된 후에는 MC몽의 음악이 좋아졌다고 할 줄 알았지? 절대 아니었어. 꼰대병이 치유된 후에도 MC몽의 음악은 좋아하지 않았어. 단조롭고 맛없는 랩에 이어서 듣기 좋은 후렴구, 맨날 똑같은 그 음악이 개인적으로 나에겐 전혀 취향에 맞지 않았던 거야. 이런 MC몽이 내 취향이었던 적이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1박 2일 시절 MC몽이었거든. 예능인 MC몽은 내 취향이긴 했는데 뭐 그 사건이 터지면서 예능인 MC몽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으니 이제 내 취향의 MC몽은 없다고 봐야겠네. 최근엔 MC몽이 이래저래 시끄럽길래 MC몽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닥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했단 말이야. 그래도 어떡해,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억바를 할 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면서 언제나 억가도 억바도 없는 진솔한 채널 삽시간이라는 점 한 번 더 어필해보면서, 이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은 나의 하이보이가 돼. MC몽은 1999년 데뷔한 힙합 그룹 피플크루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지. 이 피플크루는 소방차의 도건우가 프로듀싱했던 그룹이었고, 이들의 노래 중에 가장 알려진 노래는 2집의 너에게였는데, 이 노래 외에는 다른 노래들은 크게 히트치지 못했고 2002년 정규 3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해체됐어. 이렇게 망한 그룹의 멤버 1 정도였던 MC몽이 인지도를 쌓기 시작한 건 바로 2003년부터 방송된 시트콤 논스톱 9에 출연하면서부터야. 이때 논스톱은 스타들의 등용문이었지. 논스톱 나와서 뜬 스타들이 참 많았으니까 말이야. 암튼 피플크루로 무려 3년이나 활동했지만 무명이었던 MC몽은 약 1년여간 방영된 시트콤 논스톱으로 단숨에 인지도를 올리면서 2004년 4월 자신의 솔로 1집을 발표하면서 솔로 가수로 가요계 첫 발을 내딛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180 디그리였거든. 이 노래가 흥하면서 MC몽은 래퍼가 본업이라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인지시키는 기회가 됐던 거지. 사실 이 노래는 내가 좀 좋아했었어. 이때는 MC몽이 처음으로 앨범을 냈던 거였고 앞으로 계속 똑같은 노래만 할 줄은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지. 그런데 이 노래 가사 중에 군대 제대로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이 뭐 암튼 그래. 그리고 이 앨범의 후속곡 그래도 남자이니까와 린이 피처링했던 너에게 쓰는 편지까지 히트를 치면서 MC몽이란 이름을 제대로 알리기 시작하지. 그의 솔로 1집은 피플크루 시절 MC몽을 눈여겨봤던 작곡가 김건우가 프로듀싱과 작곡으로 참여한 앨범이었는데, 이때부터 MC몽과 김건우는 콤비로 함께하게 되지. 1집의 후속곡 너에게 쓰는 편지도 김건우가 작곡한 노래였는데, 이 노래는 더더의 이추유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추유의 작곡가 강현민이 김건우에게 소송을 걸면서 결국 표절 판정이 나면서 김건우는 강현민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되면서 너에게 쓰는 편지의 작곡가로 강현민과 김건우가 같이 등록되게 되었단 말이야. 암튼 이렇게 MC몽 1집은 히트도 쳤고 말도 많았던 그런 앨범이었지. 군대 제대로 이 가사만 지켰어도. 2005년 5월 MC몽은 2집을 발표하는데, 이 앨범을 들으면서 나는 MC몽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약간 바뀌었는데, 사실 1집까지만 해도 MC몽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 이 많은 연예인이 시트콤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으니까 앨범도 하나 내야겠는데 노래가 안 되니까 랩으로 앨범을 냈다, 곧단 시선으로 봤단 말이야. 물론 피플크루로 활동을 하긴 했는데 이때 MC몽이 그룹에서 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
그런데 이 2집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시선이 살짝 바뀌었던 거야. 이 앨범의 타이틀곡 천하무적은 1집의 타이틀곡 180 디그리의 느낌을 이어갔고, 옥주현이 피처링했던 홈런, 그리고 김태우가 피처링했던 I love you, oh thank you가 인기를 얻었고, 특히 I love you, oh thank you는 2005년 싸이월드 배경음악 연간 차트 2위에 오를 정도로 히트를 치면서 지금도 MC몽 하면 생각나는 MC몽의 대표곡이 되었던 거야. 이후 2006년 9월 MC몽은 3집 앨범을 들고 돌아오는데, 이쯤 되니까 내가 뭔가 이거 했던 거지. 이전 앨범이랑 다른 게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 타이틀곡 아이스크림, 그리고 후속곡 너에게 쓰는 편지 파트 2 등등 음악들이 전작과 비슷비슷한 것이 이전 앨범에선 이기찬, 린, 옥주현, 김태우 등등의 MC몽의 랩에 후렴구를 얹었다면 3집에선 엠플로의 리사, 박효신, 아이비 등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김건우와 MC몽이란 콤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너무 뻔하달까. 뻔하고 뻔한 그 스타일이 고착화된 느낌이었던 거지. 이 3집 이후 MC몽은 예능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의 고정 멤버가 되면서 예능인으로도 엄청난 인기를 얻는데, 내가 당시 MC몽은 진짜 좋아했었거든. MC몽 특유의 그 캐릭터가 너무 웃겼단 말이야. 이렇게 예능으로 최고조를 달리고 있던 2008년 MC몽은 4집 앨범을 내는데, 이 앨범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던 앨범이었지. 예능으로 최고조를 달리면서 인기를 얻고 있던 MC몽이 대중들의 입맛에 딱 맞는 노래를 들고 돌아왔으니 이 시너지는 엄청났던 거야.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서커스였는데, 이 노래도 이전의 타이틀곡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래였지만 이게 당시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1박 2일에서 배경음악으로 계속 나왔고, 그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던 거지. 이전 앨범에도 피처링 명단이 화려했지만 이 4집 피처링의 명단은 더더욱 화려했는데, 박정현, 빅마마, 양파, 훈이훈, 데프콘 등등 참여를 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많이 차려놓은 밥상 같은 앨범이었던 거야. 하지만 반찬 종류만 많고 딱히 이거다 하는 요리가 없는 느낌이랄까. 그 이유가 아마도 앨범의 주인공인 MC몽 랩이 너무 맛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 암튼 MC몽은 4집 앨범과 1박 2일로 당시 가수로 예능인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지. 그러길래 군대 제대로라는 가사를 지켰어야 되는데. 암튼 2009년 7월 MC몽은 자신이 단독으로 프로듀싱한 앨범 5집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인디언 보이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노래는 이전처럼 크게 인기는 끌지 못했어. 그런 와중에 MC몽이 치아를 고의로 발치해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폭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MC몽은 무려 7회나 입대 연기를 했던 게 밝혀졌지. 그런데 이 연기 사유에 7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이유가 2차례나 있어서 상당히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뭔 개소린가 싶었거든. MC몽이 무슨 7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건지.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이때 쟁점은 2가지였어. 첫 번째는 고의로 발치해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시험 응시 등 허위 사유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 이렇게였단 말이야. 결국 판결은 첫 번째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는 무죄, 그리고 두 번째 허위 사유로 병역을 연기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거지. 그런데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받았던 거야. 암튼 이 사건으로 인해 나름 이미지가 좋았던 MC몽은 큰 타격을 받으면서 방송 출연 정지 연예인이 되면서 연예인 생활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 최근에 MC몽이 자기를 병역비리자라고 하면 선처하지 않겠다고 했다던데, 만약에 MC몽이 병역비리자라고 하는 악플을 고소한다면 이걸 사실적시로 봐야 되는지 허위사실로 봐야 되는지, 이게 아주 아리까리하네. 괜히 이상한 댓글 적고 그래서 경찰서 가고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야. 암튼 이렇게 한창 잘나가던 MC몽은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잊혀지나 했는데, 2014년 돌연 자신의 6집을 발표하지. 이 앨범의 제목은 미스미 오어 디스미였는데 제목부터 뭐랄까 좀. 그리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내가 그리웠니였는데, 앨범 제목, 타이틀곡, 그리고 앨범 곳곳에 도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 글쎄다, 이건 뭐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 같았는데 뭐 딱히 와닿는 건 없었고, 이 앨범도 이전의 그 느낌, 그러니까 그냥 하던 거 했던 느낌이었거든. 뭔가 임팩트를 시게 주고 싶었으면 저런 한심한 하그벅으로 끌지 말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았나, 곧단 생각이 드는 앨범이었지.
그러니까 군대 제대로라는 가사를 지켰어야지. 이후 MC몽은 2016년 7집, 2019년 8집, 2021년 9집을 내면서 복귀를 노렸지만 뭐 그에 대한 민심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뭐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야. 사실 MC몽이 대체 불가능의 예능인 또는 불멸의 뮤지션 뭐 이런 위상도 아니고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는 연예인이었으니 쉽지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MC몽은 계속 앨범도 내고 다른 가수들 피처링도 하고 기획사도 차리면서 안 보이는데도 열심히도 활동을 하면서 아주 잘 살더라고. 역시 연예인 걱정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조용히 살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텐데 이후 좋지 않은 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별로 궁금하지 않은 그의 근황을 수시로 강제로 듣게 되는데 이게 유쾌하지가 않더라고. 음악만 하고 싶으면 진짜 조용히 음악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사건 사고로 근황을 알게 만드느냐 이거야. 이번 시간엔 MC몽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예술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조용히 음악만 하고 싶은 분인데 나 같은 학고 유튜버가 감히 입에 올려도 되나 갑자기 송구스러운 생각이 든다네. 그러니까 군대 제대로라는 가사만 지켰으면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